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민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추희정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고 오늘이 앞둔 바로 전날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부터 쉬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귀향길 부담 없이 가시라고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하루 정도 무료가 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사흘간 적용된 적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가야 고속도로가 좀 덜 막힐까 이런 네. 걱정하실 텐데요. 자, 고속도로 정보 잘 확인하시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금요일 저희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앤 이슈로 출발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대선 개입부터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이제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벌어진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실은 SNS의 주 목적은 이제 추석 맞이 국민들에 대한 인사의 내용의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이제 최근 펼쳐지고 있는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네네.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요즘 나라 힘들다, 네. 뭐 안보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라고 하면서 지금 저기 핵심 내용이 좀 있을 텐데, 이런 민생 경제가 살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네. 적폐천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부가 퇴행적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다 하고, 이것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 본인도 네, 네. 국민께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이 올라오자 뭐 기자들도 발빠르게 뛰었고, 네. 뭐 각 당 청와대에 대한 입장들을 좀 듣고 싶어서 뛰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각양각색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SNS 글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밝혔었고, 네, 네. 한국당도 실은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 좀 다른 차원의 노코멘트죠. 자유한국당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실은 이게 적폐청산이 왜 퇴행적 시도냐, 적폐청산이야말로 국경을 높이는 지름길이다라는 입장이었었고요. 이제 국민의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경쟁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국민들끼리 내분이 일 수 있다. 좀 신중해라, 자중하라, 또 이런 입장을 전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네. 여론 앞에 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에 나아가서 네. 무언가가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경북 안동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을 찾는다는 SNS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네. 그런데 바로 어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네. 소식이네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23일 국민들에게 알려졌었죠. 안동 여대생 실종 사건이었었습니다. 뭐 사건 개요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요. 당시에 안동에 이제 봉산 탈춤, 안동 탈춤 축제가 있었었고, 네. 이 해당 여대생이 23일 날 밤에 이제 탈춤 축제에 가겠다라고 네. 해서 나갔었고요. 그날 저녁에는 이제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을 일단은 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다음부터 완전히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종 신고 들어갔었고, 뭐 남자친구에 대한 뭐 의심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뭐 그랬었었는데요. 우선 CCTV를 확인을 했었고, 남자친구의 진술은 새벽에 홀로 나갔다라는 이제 이런 팩트는 하나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 여대생은 어디로 갔었는가 했는데, 불과 하루 반 만에요. 그쪽에 저수지 근처에서 이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왜 네네. 이렇게 이 여대생이 물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오늘 속보에 들어온 거에 따르면은 부검을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겉으로는
특별한 구타라든가 외상의 흔적은 없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는 정확한 사인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그 사항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얘기는요. 육군 중령이 술을 마시고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 해안 초소를 찾아가서 실탄 사격을 한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탄피를 방탄모로 받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실의 사건은 올 6월에 있었던 네. 사건이었었고요. 군 당국에서도 8월에 한번 뭐 조사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6월에 이제 육군 17사단 소속의 한 중령이 회식을 마치고 해안 초소에 온 겁니다. 본인의 하는 그런 지역이었겠죠. 네. 그러면서 그 초병에게 지금 총에 뭐 들어있느냐 그러면서 뭐 실탄 뭐 들어있습니까? 뭐 들어있습니까? 하니까 공포탄은 빼라. 그리고선 총을 달라라고 하면서 네. 밖을 향해서 네. 자기가 이 총을 쏜 겁니다. 그러고선 본인뿐만이 아니라 초병 너도 이런 경험을 필요하니까 너도 쏴봐라라고 해서 초병에게도 시켜서 초병도 또 실탄을 해안 쪽을 향해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된 건데요. 네, 네. 그 방탄모를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마 우리 군에 가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네. 이 총알이라는 게 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발사 자체가 다 기록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탄피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격을 할 때는 탄피가 튀어나가니까 예.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예, 이제 그렇죠. 방탄모를 대고 예.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쏘니까 이 초병 중에 한 명이 탄피를 잃어버릴까 봐 네. 그 와중에 본인의 방탄모를 벗어가지고 이제 탄피를 옆에다 대고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안전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예. 너무 느닷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네. 해안 초소에 와서 예. 총을 발사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중령 측은 자신은 뭐 전혀 하나의 뭐 실전처럼 하려는 거였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회식 때 이미 이제 중령이 만취 상태였다라는 이제 전언들도 나오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8월에 이 한 번의 징계위원회는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선 거기에서는 뭐 큰 결론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중령은 올 10월에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다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최근에 군 기강 확립 문제 많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치는 정말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요. 네, 지난 13일 오후 부산 네. 북구의 이제 한 주택이죠. 네, 주택에 건조대에 걸려 있는 속옷 6점을 훔치는 때 이제 현장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 남자는 왜 검거가 됐느냐? 그 일대에서 속옷 없어진다는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CCTV 회로를 분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 남성을 잡았는데요. 그때까지 저 남성이 훔친 게 저 지역에서 속옷 192점 예. 하고 금액으로는 뭐 한 300만 원대인데 CCTV를 통해서 다 파악이 됐죠, 경로가. 네, 근데 네. 잡고 났더니 저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요. 교사였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집을 들어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게요. 예. 네. 집안에 무려 여성용 속옷이 743점이 있었다라는 이게 거. 약간 병적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변태 쪽에 예. 그렇게 그런 볼 수 어떤 있을 하나의 것 같아요. 질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교사는 네. 호기심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 네, 현재 네.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런 교사들의 도를 넘는 일탈행위가 이제 자주 일어난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렇죠.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네, 이번에 초등학교 네. 교사의 뭐 여성 속옷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최근에 정말 일련의 일탈 행위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6월에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이 남 선생님이 탈의실에다 몰카를 네, 네. 설치했던 뭐 그런 범죄가 맞아요. 있었고요. 예,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경남한 초등학교에서는 여자 선생님이 네, 네. 초등학교 남학생과의 맞아요, 맞아요. 네, 성관계도 예. 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추행, 뭐 만지고 네,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올해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마약 범죄가 검거가 됐습니다. 3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됐고요. 충격적이네요. 네. 또 그 사건 기여들 보면 절도도 예, 있고요. 예. 또 음주 뺑소니, 네, 네. 폭행 이런 예, 것들도 예.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 예. 이렇다면은 뭐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네, 또 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네, 무너진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사회의 신뢰가 예. 무너진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최장 연휴가 시작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집털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것만 좀 짚어주시죠. 빈집 털이 그동안 한 보안업체 이제 뭐 패턴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연휴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추석 당일날 거의 빈집 털이범이 정점에 이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추석 당일날은 무조건 어디론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석 첫날에 그때 시작을 해서 추석날에 가장 높고 시작은 새벽에 특히 그러니까 추석 당일날 새벽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네. 모든 범죄가 집중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방법,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요즘 다 디지털 도어록 아닙니까? 네. 자신의 디지털 도어록을 봐서 숫자가 좀 지워져 있는 곳들이 있다면 네. 교체하거나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연휴 기간에는 우유와 신문 배달 바로 이거 중지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거 잊지 그렇죠. 예, 마시고요. 예. 또 하나가 빈집 사전 예약 순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네, 간다면은 경찰에 이 빈집 사전 예약 순찰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 경찰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니까 네, 먼 곳 떠나신 분들은 이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바로 오늘부터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네. 고향 내려갈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막상 네. 갈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연휴 네.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래 있는 곳이 내 자동차 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네, 네.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내 자동차 이대로 괜찮을지 여러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황규락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네. 이 추석 때 가족들 만나려고 하면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과연 내 차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차가 지저분하면 예. 안 되니까 예. 좀 더 깨끗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네. 비법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자, 제일 먼저 지금 그 자동차 이 연문 이런 게 이제 준비가 그렇죠. 돼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연문 유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스티커가 붙어 보이시죠? 있잖아요. 굿모닝 스티커가 붙었죠. 예,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굿모닝 스티커를 붙여놨지만 네. 보통 이제 그 주차 딱지 같은 게 이렇게 그렇죠. 붙어 있으면 저도 사실은 위반을 하면 안 되는데 급한 경우에 해놓고 나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음. 오랫동안 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안 맞아요.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주차 네. 딱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까지 붙이더라고요. 어떻게 네. 좀 잘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이게 있을까요? 사실 주차 딱지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그런데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붙으면 속이 쓰립니다.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시야도 가리고 네. 그리고 붙이고 다니면은 동네방네 나 불법 주차했구나 이렇게 자랑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빨리 떼시면 좋은데 네. 이게 사실은 마트 같은데 보면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주차 딱지를 떼는 전용 세제 같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팔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네. 집에서 바로 이것만으로도 네. 주차 딱지를 뭘까요? 뗄 수 임시 있습니다. 방편으로 할 수 네, 있는 거. 바로 짜잔. 뭐죠? 네, 요겁니다. 바로 이게 짜잔. 선크림입니다. 선크림이요? 예. 나들이 가시는 분들 꼭 네. 하나씩 갖고 계시다니. 집에 뭐 선크림. 여성분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예. 이 선크림으로 이 예. 주차 딱지를 어떻게 떼는지 제가 예. 한번 네. 보여주시죠. 직접 보여드리도록 궁금하네요.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먼저 이 딱지가 창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붙어 있는 거를 이게 지금 딱 붙어 있는데. 네, 이 예. 비닐을 먼저 떼야 됩니다. 이 비닐을 조금 아, 제가 위에 아까 위쪽에 있는 비닐. 이렇게 떼었는데 아우 이게 진짜 아, 안 떼지더라고요. 위쪽에 있는 비닐. 아, 요거를 떼요. 이거를 싹 이렇게 뗍니다. 아, 비닐 부분을 떼요. 비닐을 먼저 떼야 돼요. 예, 위쪽에. 비닐을 그럼 이제 먼저 종이만 떼신 남죠? 다음에 예. 네. 이 선크림을요. 네.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기다가? 네, 아. 그렇습니다. 이 아낌없이 투자. 이게 달라요. 창피함과 선크림을 바꾸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아낌없이 투자를 그리고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문지르시면 그래서 묻혀요, 여기다가. 선크림도 보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래된 선크림을 활용하시면 그런 거 좋을 사용하시면 것 굉장히 같아요. 좋죠. 네. 이렇게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네. 이게 사실 조금 불려야 돼요. 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 네네. 이제 종이가 좀 불어나서 그다음에 네. 이걸 문지르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 선크림 같은 게 네. 이 병에 붙은 그 스티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 붙이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예. 그럴 때도 이 선크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제 뭐 남으신 건 그냥 바르셔도 되고요. 손에다가.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바르시면 되고. 네. 자, 한번 떼볼까요? 네, 이제 지금 좀 분 것 같은데. 근데 오. 이거 아, 보십시오. 이게 예, 그러네요. 슥 해도 이게 오. 스티커가 다 떼입니다. 이거 어. 보이십니까? 예. 예,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네, 손톱이 잠시 예, 지나갔을 이렇게만 때. 해도 아. 쭉쭉 떼지는 게 보이시죠? 신기하네. 예. 아. 근데 내 이름이 떨어져 나가니까 기분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네. 끈적끈적한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이 아. 이 부분도 지금 저절로 보시면 깨끗하게 떨어져 그냥 나가고 있어요. 보통 창문 더 깨끗해졌어요. 지금. 네. 스티커 풀 네. 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맞아요. 이거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쑥쑥 예. 떼집니다. 아유 그래요. 황규럽 기자가 많이 발전했네. 예.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지금. 별걸 다 준비해 왔어요. 보니까 예, 그동안 가만히 서가지고 얘기만 하더니 그러니까요. 오늘 몸 바쳐서 좀 준비했네요. 색다르네요. 보십시오. 이게 깨끗하게 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네. 예. 자, 이 이제 선크림이 다 있겠지만 선크림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스프레이용 살충제 있지 않습니까? 살충제. 그런 거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네. 물파스도 물파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바르셔야 하는 거. 그것만 그렇죠. 기억하시면 우리 생활 네, 속에서 네, 손쉽게 네. 구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물건이네요. 그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걸레나 마른 수건으로 싹 닦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네, 황규럽 맞습니다. 기자는 예. 제가 그걸 까먹을 예, 뻔했습니다. 이거 제가 닦을게요, 이거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뭐 이름도 시키겠어요. 떼시고 예. 예, 야. 선크림도 떼시고. 네. 제 이름이 깨끗하게 날아갔네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렇게. 야. 자, 깨끗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우 깨끗해. 야, 어우 속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사실 그 운전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제일 골치가 여기 이제 차 옆문이지만 앞쪽이에요, 앞쪽. 그렇죠, 앞유리. 와이퍼를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안 지워지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찌꺼기가. 맞아요. 이거 정말 짜증납니다. 그게 사실 보통 먼지면 괜찮아요. 네.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가 꽃가루나 이런 것들은 세차로도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통 먼지가 아닌 네. 이상한 얼룩들이 질 때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네. 이제 많은 차들이 좀 그럴 때가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유막이라는 거예요. 기름. 이게, 아, 네, 기름, 이게 기름때죠. 모짜이크 여기 사용해서 지금 잘안 이게 지워져요. 유리창 앞문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좀 돼 있네요. 옆문에 한번 지금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같은 네, 유리니까 뿌려보시면- 앞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시면 약간 될것 폭우가 같아요.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물방울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 이게 이렇게 지워도 얼룩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맞아요, 손으로도 맞아요. 지워지지가 않는 맞아요. 얼룩입니다. 아, 맞아요. 이게 아무리 와이퍼를 닦아도 계속 맞아요. 남아있고 네. 선이 그어지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폭우에 네. 폭우가 났을 때 위험할 수화가 수 있을 가려서 것 이게 같아요. 상당히 네. 안전에도 위험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꼭 이런 거를 좀 제거하는 유분기 방법을 어떻게 아셨으면 제거할 수 좋겠어요. 있을까요?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공개해도 되나 싶은데 네. 네, 바로 이겁니다. 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네. 고기 구울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고깃집에서 이거 쓰잖아요. 캠핑장 가서 네. 이제 연탄불에 불 붙일 때 토치. 쓰는 토치입니다. 토치. 아. 이 토치로 사실은 이 유리창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창을 구워요? 구워든 삶든 깨끗하게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진 않나요? 네, 위험하지 않고요. 이제 네. 간단한 사용 방법만 아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충분히 닦으실 수가 있고요. 네. 먼저 제가 이제 이 유리창에 먼저 고무 마킹이 사실 유리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를 토치로 구우면은 예. 사실 이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분은 이제 테이핑 처리를 네네, 하고. 테이핑 처리를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에도 한번 좀 예. 해보겠습니다. 이 옆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옆쪽으로 일단 아, 쓰는 아까 전에 데까지만. 네네 여기 선크림을 발랐으니까 예. 네. 그쪽은 안 옆쪽으로, 가도록. 네. 필요한 부분까지만 사용할 싹 수 있도록 해보고요. 위치를 좀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고무 마킹을 보호를 하셨으면은 네. 중요한 게 이제 물을 뿌리는 겁니다. 네. 이제 토치가 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물로 여기를 충분히 적셔주셔서 아. 고무 마킹을 보호해 네.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 네. 네, 충분히 이렇게 네. 적셔주셨으면은 그다음에 토치로 아닙니다. 이제 유리창을 닦아요? 네. 왜냐하면은 유리창에 물이 묻어 있으면은 토치가 아, 열이 안 가해지잖아요. 한번 닦은 다음에 네. 닦은데도 이게 사실 유막이 있기 예. 때문에 네. 이거 보십시오. 예. 이게 예. 그렇죠. 얼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보시면 네. 하고 이제 중요한 게 예. 여기다가 토치입니다. 토치로 예. 유막을 없애는구나. 토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좀 돌려서 예. 키면 돼요. 네, 이건 다 알아요. 돌려서 예, 따끈따끈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요 지금 파란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게 빨간 불이 나오면은 예. 그림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오, 네. 야. 이게 네네. 너무 제가 강하게 틀었어요. 예. 아. 좀 그래서 약하게 처음부터 이제 세기를 약하게 예. 하는 네, 게 좀 포인트예요. 약하게 해서 위험할 하시는 수 게 예. 있으니까. 네. 이게 사실 아. 유막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좀 해서 네, 이렇게 좀 없어진다, 없어진다. 예. 없었어. 아. 오, 신기해. 네, 이렇게 예.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시면은 이제 네. 유막을 좀 지울 수 있고 기름때도 네. 지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주의할 점이 그 깨져 있는 유리거나 그렇죠. 또 너무나 차가운 겨울에는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이게 그렇죠. 이제 갑자기 기온 차가 온도가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네. 차 손잡이에 있는 흠집이에요. 맞아. 차를 살 때 이게 눈에 매번 여기, 띄기 여기, 여기, 때문에. 여기, 여기.
네. 여기 이렇게 이 흠집이 여기도 많잖아요. 이게 지금 위에 흠집 보세요. 맞아요. 톱이나 요런 열쇠 자국이 날 수 예, 그런 것 있더라고요. 때문에 좀 많이 나거든요. 꼼꼼한 분들 신경 씁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럴 때는 이 목장갑에 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네. 네, 이제 굿모닝 치약. 아, 굿모닝 치약. 네가 치약도 판매하나요? 예, 이 굿모닝에스러운 어허. 이 치약만 있으면 되는데 이 치약이 사실 만능이지 않습니까? 구두 닦을 제작진이 때도 치약도 필요하고. 만들었네. 네, 예. 이거를 손가락에 이렇게 좀 충분히 묻히셔서요. 네. 네, 네. 그냥 이거를 문지르시면 돼요. 보이십니까? 이게 아, 맞아, 간단하네요. 예. 구두 닦으실 때 맞아. 이게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아. 이 치석 같은 거를 닦아낼 네.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이렇게 마모제가 있으니까. 문지르시기만 하면은 예, 네. 향긋한 치약 냄새와 함께 그 위에 있는 것도 좀 해도 되겠네. 아, 그렇죠. 예, 그러네. 잠도 깨시고 예. 그래서 이제 잔기스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닦으시면 되고 네.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시속을 내고 좀 네. 달리다 보면 차 앞유리에 벌레가 날아와가지고 그냥 죽어요, 지가 자살을 해. 맞아요. 그 사체가 남아 있어요. 잘 안 지워집니다. 그 사체가 바로 이제 버그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래요? 네, 전문용어로? 이 산성이기 때문에 또 차를 많이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아. 빨리 닦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 이 닦는 방법은 간단히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그냥 극세사를 가지고 네. 이제 이게 PB 세정제라 그러는데 세정제에 네. 물과 5대5로 섞은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벌레가 있습니다. 이 저희 막내 PD분이 그러네. 집에서 잡아오셨어요. 야.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벌레 네. 문제를 이렇게 충분히 이 세정제를 뿌립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닦는 게 중요한 게 이 예. 아래서 위로 이 친구 뒤통수를 때리듯이 예. 이렇게 아, 문지르시면 친구 돼요.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나?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잔기스가 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극세사. 뒤통수를 때리듯이 밀어 올리시면은 충분히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버그 스트라이크가 있는 경우에 말라 있잖아요, 앞유리에도.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PB 세정제. 네. PB 세정제라는 거는 PB 세정제는 일반적인 그냥 아무 세정제나 아, 그걸 가용도 PB 세정제라고 세정제를 PB 세정제로 아, 합니다. 세정제 우리 그 네네. 집에서 왜 그 욕실 청소할 때 네네, 쓰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 예, 예. 뿌린 다음에 불려서 벌레를 친구 뒤통수 치듯이 뒤통수 치듯이 일로 한번 와봐요. 뒤통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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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잖아요. 치듯이. 예, 네. 그러니까 밀어 뒤통수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살짝. 그러니까 여기 예. 이제 알칼리 성분의 세정제라는 네, 맞습니다. 거를 예,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우리가 네. 도심에는 네. 또 새가 그렇게 응아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것도 오래 놔두면 그 배설물들이 자리가 이렇게 그 약간 자국이 생깁니다. 네, 물러붙는다고 이게 해야 석회의 될까요? 성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그 안에 흙알갱이가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PB 세정제로 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래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똑같은 닦아주시면 방법으로. 됩니다. 아유, 지금까지 황규락 기자가 출연한 일에 네. 가장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예, 오늘- 오늘 잘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다음에 좀 알찬 움직여야겠어요. 정보인데요. 예. 다음에 한번 이런 시간 예, 마련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잘 예, 보내십시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요, 8시 24분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연예할 타임! 네, 오늘도 생생한 연예가 뉴스들고 달려오셨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방송인 류대선 씨 어서 오세요. 굿모닝. 네. 요즘에 바보 연기예요? 바보 연기 준비하나 봐.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단숨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 네. 핫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 배우 김수현 씨의 아.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수현 씨가 10월 23일에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슬퍼하시겠네, 1개월간 또. 네,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 김수현 씨의 군복무가 더욱더 화제인 이유는 네. 사실 과거에 신검을 한번 받았을 때에 과거에 치료받았던 심장 질환이 있어서 네. 그때는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복무 판정이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열심히 건강 관리에 힘써서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았고 네. 그래서 결국 현역 복무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사실 최근에 그 출연작이었던 영화 리얼의 부진 때문에 네. 많이 네. 아쉬움을 안겼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오랜 노력 끝에 현명한 선택, 옳은 선택을 받은 이런 결과에 때문에 네. 많은 누리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reat! 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이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네. 한데요. 네. 전역 예정일은 2019년 7월 22일입니다. 아득하네요. 그래요. 깜깜하네요. 예. 국방부 시기가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달인 10월 네. 김수현 씨 외에 또 다른 스타 입대 소식과 또 전역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김수현 씨와는 이제 하루 차이로 가수 네. 이준 씨가 이제 다음 달 24일 날 입대를 합니다. 경기도 네. 포천에 위치한 신병교육대 입대를 한다는 소식인데 일단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국민 남동생으로 불리는 이승기 씨가 바로 다음 달 31일 날 내 만기 제대를 여자니까. 그렇죠. 앞두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설레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승기 씨는 지금 특전사로 복무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입대 전과는 다른 어떤 네. 근육질 몸매가 또 포착이 돼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벌써부터 많은 여성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그 군생활 할 때도 그냥 그걸 허투루 보내지 않았네. 그렇죠. 물론 국가를 지키는 중요한 막강한 일이 있지만 네. 그 순간에도 막 몸을 만들고 또 복귀할 푸시업 준비를 하고 엄청 있었네요. 네, 대단한 모쪼록 사람입니다. 김수현 씨와 이준 네. 씨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이승기 네. 씨도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great. 네. 자, 다음 소식. 네. 길을 걷다 보면 참 저 사람 많이 닮았다 이런 사람들 많죠. 맞아요, 맞아요. 스타들과 닮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김효성 기자는 그러다 보니까 트와이스의 정연을 좀 닮은 것 같은데. 정말 무슨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제작진이 사진 준비한 준비했죠? 겁니다. 네. 예, 저 정현 씨 팬들 들고 일어나세요. 네. 네. 이 사진이요. 닮았어요. 닮았나요? 닮았어요. 닮았어요. 아, 머리 색깔만 좀 다르지. 와. 굉장히 많이 비슷하네.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한번 웃어봐요. 똑같이 크게. 비슷해. 비슷해요? 예. 아, 근데 우리 김현욱 씨도 네. 닮은 분이 있죠. 아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저는 김현욱 정우성 씨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침부터 장동건 저기 아니에요? 명절 앞두고 왜 이러세요, 자꾸만. 둘 다 나가세요. 근데 김현욱 씨는 사실 그렇게 닮은 분이 없어서 예. 예. 있어요. 최근에 김현욱 씨 제가 안경 벗으면 비슷해요. 프로필 자, 사진을 갖고 왔어요. 네. 김현욱 프로필 씨, 김현욱 씨 사진이죠? 사진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안경만 이렇게 하면 제 프로필 사진 어디서 보여요? 안경만 이렇게 하면 이거 김현욱 씨. 저기요. 이 프로그램 보고 있어요. 유혜 씨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유열 형님이 뭐라고 합니다. 이 예. 눈매가 정말 닮았어요. 이 눈매. 바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안경 쓰시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게 보세요. 여기 자, 클로즈업 한번 어떨까요? 해보세요. 예. 나에게 와, 진짜 비슷하다. 우리 유재산 심지어 저는 씨도 탤런트 노영국 씨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유재산 씨도 혹시 있을까요? 아 저요? 하겠습니다. 셀프로. 자백. 네. 저는 소개해 그 주시죠. 옛날에 저기 저 거침없이 하이킹 했던 여기는 최민용 코봉이 씨. 닮았어, 코봉이. 최민용 씨 닮았다 얘기 좀 들었는데. 최민우 코봉이 씨. 닮았어, 코봉이. 그러니까, 예. 예. 어쨌거나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스타들 중에도 닮은 꼴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대와 또 나이, 역사를 뛰어넘는 그런 또 닮은 꼴 스타들이 있는데 제가 네. 판넬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야. 네, 첫 번째 강호동 씨가 한번 네. 과연 누굴 닮았을지. 네, 강호동 씨부터 가는군요. 강호동 씨는요. 명나라 11대 왕제를.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려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네.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명나라 11대 황제인 가정제와 닮았다라고 네. 하는데 보시면요. 눈, 코, 입이 똑같습니다. 네. 후덕한 이미지까지 같고요. 네네네. 강호동 씨 하면 사실 씨름으로 전국을 제패하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왕이 될 관상은 따로 있나 봅니다. 이렇게 네네. 똑같네요. 네. 아, 자,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네네. 남희석 씨. 남희석 남희석 씨 씨. 한번 볼까요? 네네. 남희석 씨 남희석 깜짝 씨는 놀라실 겁니다. 하이탈 닮았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소리가 나왔네요. 작품이 더 똑같습니다. 사람도 아니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인데요. 어떤 일이죠, 이게? 아프리카 토우를 닮았다고 야. 하는데 네.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시면 누가 네. 또 포착을 눈웃음이 했을까요? 똑같고요. 아, 기가 그러네요. 막히네. 코도 이런 걸- 똑같고요.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지? 입매무새도 똑같습니다. 네. 정말로 똑같이 생겼죠?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네네. 에릭. 국민 가수 에릭이죠? 네네. 아, 에릭 씨. 민혁익 선생님? 야. 그렇습니다. 에릭 씨 같은 비슷하다. 경우는 아. 바로 조선왕조 2조 참의로 기록되어 있죠. 네. 명성황후의 조카 네. 민영익 선생님도 닮았다는 또 그런데 일단은 되게 비슷하다. 눈매하고 이런 인매 그러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닮았고 이 당시에 그렇죠. 이 민혁익 씨가 네네. 신화였네요, 그 시대에. 그렇죠. 야. 왠지 요리도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추측도 좀 들고 아우, 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네. 네네네. 아, 그리고 설리 씨는 제가 설리는 사실 지금 이렇게 닮았다는 보니까 얘기를 한번 제가 설리는 보니까 들어본 적이 최혜정 MC 닮았어요. 표정이. 설리 씨 약간 눈매랑 지금 한번 이게 아니, 웃어보세요. 아니. 네. 아니, 뭐가 비슷한 닮았냐면 네. 립스틱 네. 색깔이 똑같아. 이렇게? 오, 닮았네요. 네. 자, 누구 설리 씨 닮았을까요? 과연 어떤 볼까요? 스타 이난양? 볼까요? 이분이 누구죠? 이거 거의 뭐 완전히 똑같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나 네. 닮았는데
닮았는데 이거 이분 같은 누구죠? 경우는 이제 조선 시대 때 굉장히 네. 유명한 3대 기생 중에 한 명, 이난양을 이제 닮았다라고 이제 네. 닮은 꼴로 나오는데 네, 네. 그 당시 이난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음악을 굉장히 잘 섭렵했던 그런 네. 기생인데 네. 특히 그 당시에 가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끊임없었다라는 네. 또 조선시대 기생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지금 약간 좀 현대로 뛰어넘은 돌아옵시다. 현대로. 네, 뛰어넘은 분들이 있어요. 예, 현대로. 다시 한번 하자면 예. 나이를 초하고 성별을 초월한 스타가 있는데 예. 바로 국민 MC로 불리는 신동엽 씨. 신동엽 누구 닮았죠? 신동엽 씨가 여자 아이돌과 닮았다라는 소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주소녀 다영양. 다영. 예, 닮았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다영 네. 씨는 데뷔 초부터 워낙 신동엽 씨를 닮아서 예. 그룹 내에서 신동엽 닮은 꼴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굉장히 눈, 코, 입이 비슷한데 네. 신동엽 씨는 나를 닮은 것 같아서 괜히 진짜 비슷하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니, 나 라고 지금 했고요. 신동엽 씨한테 가발 씌운 줄 알았어. 네. 근데 다영 씨의 입장은 뻔했네. 사실 처음에 네. 신동엽 씨 닮은 꼴로 화제가 되면서 아이고, 나 깜짝 놀랐네. 지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네. 인지도가 쌓여서 굉장히 네. 기뻤다라고 했는데 네. 다영 씨의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신동엽 닮은 꼴에서 좀 탈피하고 싶어서 그렇죠. 살을 좀 빼자라고 하기도 나중에는 좀 했고 슬퍼질 수도 있어요. 유난히 닮은 꼴이 되는 양갈래 머리는 되도록 피하자고도 아주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국경을 초월한 닮은 꼴도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헐리우드의 대표 배우죠. 우리 브래드 피트 형님이 브래드 피트 닮았어요? 네, 이 동양인 남자와 또 굉장히 닮았다라고 어머.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야, 분입니다. 희한하게 닮았네. 네, 일단은 네. 뭐 눈매랑 턱 특히 턱이 굉장히 또 닮은 얼굴 꼴. 윤곽이 뭔가 좀 네, 비슷한 윤곽이 느낌이 굉장히 있어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살짝 이병헌 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렇네요. 예. 심지어 귀까지 뭔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와. 네. 이 신기하다. 브래드 피트의 닮은 꼴은 꽤 많나 봅니다. 예. 과거에 전북 부안에 브래드 피트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브래드 피트가 아니라 그의 닮은 꼴 배우였던 거예요. 아하. 네. 세계 각국에 잘생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성별을 초월하다 못해서 네. 도플갱어가 아닌가 이런 스타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이분- 똑같은. 그렇죠. 네. 이분들도 굉장히 닮은 꼴로 유명해 또 화제가 된 분들인데 바로 가수 네. 나나 씨와 네. 배우 이종석 씨가 굉장히 또 닮은 꼴로 화제가 됐는데 네. 일단 이종석 씨가 그 화보로 찍었던 예, 그 사진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봐도 여기서 닮았지만 이종석 씨가 약간 더 갸름하고. 네네네네. 네. 그 이종석 씨가 그 당시 여기 아, 화보로 이거? 네, 찍었던 오, 요 누가 이종석이에요? 사진이 있는데 야. 좌측이 이종석 그렇죠. 씨입니다. 왼쪽이 이종석, 네. 오른쪽이 네네. 나나 씨예요? 와, 굉장히 이거 진짜 닮았다라고 똑같다. 계속 화제가 백합공간이 됐었죠.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눈 네. 밑에 점까지 구렛나루만 좀 다르네. 구렛나루만. 그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 두 다른 그림 사람은요, 찾기. 야. 생일도 같습니다. 생일도. 생일도 9월 14일로 똑같고요. 남매 아니야 혹시? 네. 혈액형도 A형으로 같습니다.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라는 소문까지 날 정도로 똑같이 생겼었어요. 신기하다. 자, 재밌네요. 정말 이렇게 닮은 네. 꼴들 저희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바로 내일 네. 행복한 새 출발을 하는 스타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네. 누구죠? 네, 바로 배우 이시영 씨입니다. 이시영. 이시영 씨 소식 저희가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난 7월에 요식업자랑 함께 결혼을 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화제가 맞아요. 됐는데요. 네. 예. 지난해 8월부터 연인의 인연을 시작해서 바로 내일 결혼식을 드디어 올립니다. 내일이네요. 사실 이시영 씨가 화제가 됐던 것은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임신 소식까지 아, 함께 전했었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마라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 건강한 산모입니다. 네. 예비 신랑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훈훈한 외모를 가진 아주 예. 서글서글한 성격까지 겸비한 외식 사업가 조승현 대표인데요. 예. 20대 때부터 외식 사업에 뛰어들어서 유명 쑥스럽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네네. 또 더 나아가서 미국 골프웨어 브랜드를 국내에 런칭한 이력도 갖고 있네요. 이거 잘생기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업도 잘하고. 인맥도 굉장히 좋고. 야, 그러네요. 뭐 다 갖춘 사람인데. 네네네. 야. 이시영 씨를 생각하는 마음 또한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시영 네. 씨를 사실 이제 지인의 소개를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둔 중에 네. 이제 샐러드 가게를 또 이제 이 조 대표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래요? 그 샐러드 가게 이름에 이제 영자가 또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게 이제 이시영 씨를 또 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올영 이것도 이시영 씨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이제 또 이 샐러드 가게 온라인몰을 오픈한 날짜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또 오픈한 거 보면 그래요? 예. 굉장히 그 이시영 씨를 많이 생각해서 맞는 의미 부여를 좀 하는.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오픈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결혼식 하는데 오픈식에 못 가겠네? 그렇네요. 왜 그렇게 오픈을 하지? 이게 온라인몰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기념이 아무 그럴 될 수도 만하네요. 있겠죠. 아니 그래요? 네, 예비 신랑
김창, 조승현 네. 대표가 또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네. 인맥이 또 그렇게 화려하다. 미친 인맥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정말 각 분야에 아는 예.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조승현 대표의 SNS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와 김희철. 네.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나도 또 그 희철이랑 한번 외에도 찍어야겠네. DJ DOC 김창렬 씨, 네. 싸이 씨, 네. 유건영 씨, 임창정 씨 등 야. 가수 쪽 분야 그 어? 분들과도 굉장히 나랑 많이 겹치는데? 나 근데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와도 인연이 있더라고요. 예.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와 류현진? 인연이 있고요. 산악인 어몽길 씨와도 어? 인연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인맥이 다양한 곳에 뻗쳐 있습니다. 그러네요. 김현욱 예. 씨는 혹시 친분이 없으신가요? 두 분은 서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저 김창렬이라든지 임창정 예. 겹치는 인맥이 많은 뭐 것 다 같아요. 겹치는 인맥들인데 네. 한 번도 왜 형님 내가 이 사람 안 부르셨어요? 봤을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임창정, 김창렬이 나 빼고 만났구만.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6개월인 예비 엄마 이시영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네.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섹시 퀸 엄정화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하나가 화제라고 하는데 네. 네. 자, 어떤 파일이기에 이게 화제가 되고 있죠? 사실 발리로 여행을 간 아주 평범한 사진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그냥 여행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네. 글의 내용 또한 그냥 뭐 과거의 자신을 보니까 뭐 새롭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지금 네모로 표시되어 있죠. 해시태그가 바로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뮤직, 송, 파트 2. 순이라고 순은 적으면서 곧 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곧 음반 활동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지난해 말에 8년 만에 엄정화 씨가 앨범을 발표했었죠. 예. 그런데 그때 미발표곡이 있던 겁니다. 근데 이 곡이 어떤 곡이냐? 바로 이효리 씨가 피처링한 곡이라고 해요. 엄정화 씨는 과거에 뭐 배우로서, 과거로서, 가수로서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은 가요계 뭐 선배이시고 예. 또 이효리 씨는 여자 스타로는 거의 유일하게 신드롬을 일으키는 맞네, 사람이잖아요. 맞네. 어마어마하죠.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대산 씨, 네네. 합동 무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두 사람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네. 일단은 뭐 SNS 잠깐 글 하나 올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뜨거운 거 보면 네.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고 두근두근 네.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전혀 뭐 기대가 없다, 전혀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엄정화 씨가 댄싱 퀸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맞아. 네. 요때 이효리 씨가 또 특별 출연했어요. 아. 요때도 이제 엄정화 씨가 전화 한 통화에 이효리 씨가 바로 그냥 출연했었고 이번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음반 작업에도 네, 네. 엄정화 씨의 제안에 바로 그냥 거침없이 달려와서 네, 함께 네. 했던 거 보면 두 가능성이 사람 있네요. 가능성이 있다고 예, 말씀드리겠죠. 저희도 그래서 더 기대감이 높습니다. 네. 자, 오늘 연예가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두 분. 아이고,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피 명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 식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시간이 빚어낸 건강 먹거리 발효식품. 최근 면역력 향상, 항암, 비만 등 다양한 효능이 검증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발효식품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이야기 지금 굿모닝에서 만나보시죠. 국내 발효식품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산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갔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을 이끄는 최경석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러한 장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로서요. 설립된 지는 한 65년 됐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창립해 한우물만을 깊게 파고든 향토기업. 주력 제품은 양조간장으로 부산 경남권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국내에서 나오는 간장들은 3분의 간장에다가 이제 양조간장을 조금 섞어가지고 만든 혼합간장이 주류로 그래서 소비자들의 바람이 좀 100% 양조간장을 좀 공부해주면 좋겠다. 연매출 절반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양조간장 설비를 최초로 국산화한 데 성공. 제대로 된 양조간장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손수 만든 것. 첨단화된 설비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데 아니, 이 기계는 뭐죠?
배수를 띄우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국기라는 기계인데 탈취대도가 10톤, 또 미리 10톤, 곰팡이 종국을 또 같이 혼합을 이 세 가지를 혼합한 것을 이 제국기로 밀어 넣습니다. 45시간 정도 제국의 시간을 두면 메주가 만들어집니다. 사계절 온도와 습도, 수분을 조절해 한 번에 20톤가량의 메주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130톤에 달하는 대형 숙성기에서 6개월간 숙성하는데 숙성기 하나로 900ml 병 1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오랜 세월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대표와 연구진들이 함께 제품 간평회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단맛은 약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약간 징겁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염도를 조금만 더 올려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비로소 소비자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확인하나요? 그 향에 이상이 없는지, 좀 너무 짜지 않은지, 또는 너무 달지 않은지, 또는 또 다른 어떤 이상한 맛이 들어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야죠. 전통의 맛과 영양은 유지하면서 누구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이곳의 발효식품. 1994년부터 일찌감치 해외 시장을 공략해 발효식품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저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또 우리 회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합니다. 흔하디 흔한 발효식품은 가라. 수소문 끝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발효식품을 찾아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긴 대체 어떤 곳이죠? 생과일을 이용해서 맛과 향이 아주 좋고 또 몸에도 좋은 그런 과일 발효식초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이게 다 식초예요? 네, 이게 다 저희 종류별로 과일쇼들이 이제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보여드리면 이제 복숭아, 올해 이제 생산된 복숭아고요. 그리고 이쪽에 잠깐 오시면 요게 이제 쌉쌀한 맛이 좀 이제 자몽.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파인애플 식초고요. 생과일로 식초를 담근다는 이곳. 자식 같은 과일 식초 자랑에 들뜬 사장님, 또 보여줄 게 있답니다. 이 보랏빛 열매는 대체 뭐죠? 아로니아 원과예요. 여기 숙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몸에 좋은 식초를 만들려면은 이 생과일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과일을 계속 고집하고 있죠. 제대로 된 식초를 만들겠다는 자부심, 햇섭 인증받을 위생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과일 식초. 어머, 근데 이것도 뭐죠? 교반기인데요. 저기 보면 설탕과 여기 안에 지금 현재 식초가 발효식초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식초에 설탕을 녹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설탕과 식초를 1:1 비율로 섞어 3주간 숙성한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초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균을 통해서 이제 발효가 진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각종 균들이 많이 살아있고. 발효 식초가 숙성될 동안에 과일을 손질한다는데 오늘 담글 과일 식초는 바로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아로니아 식초. 아로니아는 왜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 무농약 제품이기 때문에 물로 2, 3회 정도 헹궈서 세척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깨끗하게 몸 단장을 마치면 아로니아 식초가 될 준비 완료. 그런 다음 아로니아를 여과지에 수북하게 담아 골고루 으깨주는 작업을 반복하는데요. 아로니아의 좋은 성분과 영양이 식초와 잘 어우러질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할 차례. 일부 좀 가공을 해가지고 아까 배합했던 발효식초 설탕과 또 한 번 더 이제 섞어주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숙성창고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앞으로 3주 이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맛 좋고 몸에 좋은 과일 발효식초가 되는 거죠. 매실 발효액과 각종 유기산을 더한 발효식초에 아로니아를 담가 3주간 숙성하면 완성! 아로니아를 비롯한 파인애플, 바나나, 자몽, 복숭아 등의 과일 식초는 이미 주부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난 상태. 창립 2주년 만에 연매출 8억 원을 기록했다는데? 언젠가 저는 이 과일 식초가 누구나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 시장, 긍정적으로 소비자가 찾는 그런 제품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도 업체로서 더 많은 좋은 제품 보급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개발하고 투자를 해나갈 거예요.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발효식품이 앞으로도 많이 등장하길 바라봅니다. 추석을 맞아서 추석 선물을 이미 준비하셨거나 준비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환경은 지키고 내 마음은 더할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추석 보내는 비법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달콤 쌉싸름한 국내 와인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인류 최초의 술 와인,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와인을 즐겨 마시긴 하지만 와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격식 있는 곳에서 먹는 고급주류로 여겨졌던 와인이 이제는 즐거운 자리에 빠지지 않는 만인의 달콤한 술로 거듭났습니다. 건강에도 그만인 달콤 쌉싸름한 와인의 유호. 특별한 와인과 함께하는 페스티벌의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신선한 가을밤, 특별한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한 와인바를 찾았는데요. 다양한 와인들과 특별한 안주가 가득한 이곳. 어떤 파티가 열릴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곧 특별한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형형색색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가득 찬 와인바. 그야말로 와인과 한복의 묘한 만남입니다. 알쏭달쏭한 이 페스티벌의 정체 이제 알려주실 거죠? 오늘은 와인 클래스 주제가 한국에서 생산된 와인이고 여러 축제 분위기로 다 같이 어울려서 마시는데 한국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입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한 와인을 즐기는 특별한 페스티벌.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한국 와인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와인은 역대 대통령들의 건배주로 사용하기도 했고 감 와인을 비롯해 복분자와 머루 와인까지 지역 특산물의 신선함을 더한 다양한 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 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월 셋째 주에 특별한 주제와 컨셉을 잡아서 와인 스토리텔링과 함께 와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와인 시음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한국 와인을 직접 맛보고 느끼는 시간인데요. 명절 음식과도 잘 어울려 추석 선물로도 안성맞춤. 한국 와인만의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와인 종류별로 많이 먹어봤는데 향도 좋고 의외로 한국 와인도 참 좋다는 느낌이 앞으로는 다양한 한국 와인도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유롭게 와인을 즐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하는데요. 그 정체는 스페인식 숙성 햄 하몽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하몽은 이베리코 중에서도 가장 최상 등급, 베우카 등급의 하몽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리 하나에 얼마? 50만? 아, 50만 원 아니고 이 다리 하나가 150만 원 정도로 호가예요. 와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페인 전통 발효식품 하몽인데요. 와인의 달콤 쌉쌀한 맛과 찰떡궁합을 이루는 짭짤한 하몽과의 조화. 최상 등급의 하몽과 함께하는 와인 한 잔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아 맛있습니다. 약간 푸른데 짭짤한 맛이. 그래도 와인을 잘 어울리는. 우리나라 와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맛보는 시간은 물론 정기적으로 다양한 페스티벌을 열어 세계 각국의 와인들을 소개하고 직접 맛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와인이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와인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을 판매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와인 마니아들의 호평을 얻은 명사들의 와인 클래스를 비롯해 소믈리에 양성 교육과 와인 파트룸 등 와인을 즐기는 이들에게 다양한 와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인에 대한 뜨거운 학구열로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와인에 대한 이론 지식과 실무를 습득하고 와인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와인을 즐겨 마시긴 하지만 와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왕이면 알고 마시면은 그 맛이나 풍미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와인의 빛깔을 확인하는 시간. 잔에 담긴 와인의 빛깔은 그 와인의 숙성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직 초보라서 이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봐야지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와인은 그 소수의 그 향유 문화라는 그런 고급 이미지를 탈피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그 와인의 대중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와인의 달콤한 향과 산뜻한 풍미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향긋한 한국 와인을 가족과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벌써 다음 주로 훌쩍 다가온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볍지만 양손은 무겁게 들고 갈 준비들 하셨나요? 시민들은 추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일도 사고 전도 사고 해산물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좀 사러 나왔어요. 추석을 앞두고 마트는 인산인해. 장 보느라 주부들이 아주 바쁜데요. 그런데 이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선물 세트를 사는가 싶더니 뜯고 자루 재고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공청부랑 환경부단이랑 같이 명절 맞아 과대포장 점검 나왔습니다. 과대포장 점검은 자원 낭비도 막고 환경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같은 경우에는 또 PVC 고정 완충제를 사용해서 이게 재활용이 힘든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25% 기준이 적용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소재는 감점 요인. 선물 세트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5%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 재질이나 PVC 합성섬유 고정 완충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준에서 5%를 차감해서 20%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반한 걸로 확인이 되면 제조 판매 업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체의 20에서 25% 이상이 포장재로 채워진 경우가 과대포장이고 적발 시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불필요한 포장만 없애도 30년생 소나무 약 100만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제품이 제일 친환경적으로 포장된 제품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이제 재활용이 쉬운 종이 상자를 활용했고 받침접시라던가 콧 받침을 사용하지 않아서 포장 폐기물이 제일 적게 발생되는 포장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과대 포장으로 의심될 만한 제품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네, 친환경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제품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대 포장을 단속하는 이유, 바로 친환경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친환경 추석이란 명절에 자연 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며 추석을 보내는 걸 말합니다. 자연 환경도 생각하는 추석 보내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친환경 추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글쎄 친환경 추석이라고 뭐 별로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는데 친환경 추석이 뭐예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새댁의 집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시댁 가가지고 명절 준비도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실수하지 않고선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친환경 추석을 보내고 싶다는 새댁의 바람,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근처에 사는 친정엄마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부 경력 27년, 산림구단 김정자 주부가 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온 거죠.
지금 명절이잖아. 장 보러 가는 것도 걱정이고. 왜 걱정해? 엄마가 그래서 너 도와주러 온 거야. 도와줄 거야? 그래, 장 보러 가자. 올해 결혼 1년차 뜨끈뜨끈 세댁은 명절을 맞아 뭘 살까요? 시금치랑 고사리, 콩나물. 보기보다 손이 큰 세대. 아무래도 수많은 친지들이 모이다 보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겠죠? 이거 양 너무 많아. 남으면 또 가져가면 되는 거고. 주희야, 가육 불급이라 했어. 우리나라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음식물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1,600억 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혼나는 중? 환경이 주범이야. 에코백을 써야지. 이렇게 에코백. 비닐봉지 9장은 승용차 1km를 이동하는 석유를 아끼는 것과 같은 효과래요. 우여곡절 끝에 전부치기에 도전! 언제 먹어도 노릇노릇 맛있는 전. 근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시댁 가서도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잘 구워야 돼. 알았지? 알겠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은 늘 먹을 만큼만. 성묘 준비를 하는 세대. 그런데 온통 일회용품뿐입니다. 일회용품 쓰면 안 돼. 이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니까. 일회용 쓰레기를 10분의 1만 줄여도 연간 1,300억 원의 원자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줄인대요. 다 됐다. 이제 가자. 다 됐다. 가긴 어딜 가. 가야지, 다 했는데. 집에도 외출 준비가 필요해. 외출할 때는 꼭 불필요한 전기코드 뽑기. 코드만 잘 뽑아도 온실가스를 연간 약 1만 5천 톤 줄일 수 있다니 꼭 뽑아야겠죠? 친환경 추석을 보내는 5가지 방법. 과대 포장된 상품 구입 금지, 음식은 먹을 만큼만, 장바구니 활용,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 쓰는 전기코드 뽑기. 하나씩 지켜간다면 나도 웃고 환경도 웃으니 작은 실천이 큰 행복을 만드는 셈인데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친환경 추석 만들기에 앞장서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굿모닝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네. 한자 그러면 생각만 해도 복잡해 몰라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자, 그렇습니다. 한자를 쉽게 외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상황을 보고 한자를 연상시키는 방법인데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사한자의 장하순입니다. 생활 속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 하지만 읽기도 외우기도 무척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쉽게 연상해 공부하는 한자 공부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연상 공부법. TV 속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디 뛰어가죠? 새. 무슨 새죠? 야야야야야야! 비우마! 비우 잡아! 비우 잡아! 회장! 야야 비우마! 잘 보셨나요? 장난기 많은 천방지축 강아지 남매가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갑자기 기러기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두 강아지를 보며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나요? 여기서 잠깐. 기러기 집에 들어간 강아지 남매를 보며 연상되는 한자는? 그렇죠. 침입입니다. 오늘은 침입이란 단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한자 침입. 침노할 침, 들입. 잘 보면 한자 또한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완성되는 우리 한글처럼 한자와 한자가 합쳐져서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침입은 침노할 침과 들립으로 이루어진 한자인데요. 어느 공간에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온다는 뜻을 품고 있는 한자입니다. 침노할 침은 뜻을 나타내는 사람 인명과 음을 나타내는 잠길침이 합해져 만들어진 글자로 침노할 침. 사람이 남의 땅으로 진입한다는 뜻에서 유래한 한자. 침노할 침. 들립은 들다, 들이다를 의미합니다.
들잎. 줄기의 뿌리가 갈라져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에서 유래한 한자 들잎. 같은 부수를 쓰는 한자들로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연상학습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치매의 부수인 사람 인변을 활용해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옛날에 성격도 어질고 몸도 날랜 장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임금을 섬기던 장수도 어느새 나이가 들었고 임금에게 자신을 대신할 장수를 추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한 여러 부수를 활용해 이야기를 만들어 외운다면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 기억에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한자 침노할 침, 들잎, 어질인, 날랠 흘, 섬길 사, 대신할 대. 오늘의 굿모닝 연사 한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9월 29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추석 당일날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화 저희가 안 보인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네. 수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